오늘 뭐하죠? 아, 뭔 종이람? 주식 성향 테스트를 오늘 이거 배우나 보다. 맞죠? 주식 배우는 거네. 아. 주식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시나요, 실제로? 하긴 하는데 아주 소액만. 주식 어린이. 자, 이렇게 생긴다면 당신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다 근데 몰빵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좀 반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반반으로 이렇게 체크하면 안 되나? 반반? 다 넣기엔 좀 위험한 것 같아, 뭔가. 저는 나눠서. 만약 당신이 오늘 투자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상품을? 아주 안전한 것들만 할 거예요. 안전하지만 수익은. 근데 투자를 한다면은 변동성이 있는 상품이 낫지 않아? 아니야, 그래도 난 쫄보니까 2번. 안전하지만 수익이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수한 종목이 20% 상승 후 30% 하락한다면?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지 않을까? 매수한 종목을 매수하고 안 본다. 안 본다. 가끔 볼 때 파랄 때도 있고 빨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때 멘탈 같은 거는 안 흔들리고 절대 안 들리죠. 저는 이 애초에 넣어둔 것도 진짜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소액만. 주식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좀 쫄보라서. 변동성이 있는 상품.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데 나 통 크게 해야 되나? 전문가의 의견을 굉장히 잘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기 의견도 되게 있을 것 같은 느낌, 똑순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전문가 쌤 만나면 좀 궁금한 거나 평소에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해주실 과외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구독자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되게 생각보다 네네네. 정상인의 모습으로. 왜냐면 제가 뵀을 때는 뭔가 네네. 이렇게 탈. 아, 원래 정상인이에요. 근데 이제 자산 관리는 네. 뭐 워낙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되고 계시나요? 아, 뭐 살이 쪘다든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아, 초면부터 아주 질문이 강하시네요. 자기 관리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모든 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동안이죠, 엄청. 동안이 아니라. 고마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년도생이시죠? 저는 98년생입니다. 어우, 비슷하네. 진짜요? 왜 짱구 웃어요? 좋으시다. 아, 진짜요. 97학번. 근데 제가 꼭 좋은 씨 아니더라도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꼭 네.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건강 관리를 언제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 건강 관리를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노력이 2배로 돼. 자산 관리도 똑같군요, 선생님. 재산도 똑같아. 그러네요. 근데 젊었을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나의 자산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죠. 제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관심 고취. 모든 건 관심에서 시작한다. 관심 고치. 관심 고취. 네네. 부끄러워. 아까 테스트했던 거요. 저 빨간 펜 좀 주세요. 빨간 왜 죽으면 자, 우리 학생 교수님한테 채점 매기는 느낌으로.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없지요? 그쵸? 이게 문제는 자산 관리의 이 문제이자 어려움이 정답이 없어요. 그쵸. 그게 조금 어려워요. 네. 제가 놀랬던 게 1억이 생긴다면 당신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네. 나눠서 할래요라고 답했어요. 네. 완전 100점입니다. 완전 100점. 완전 100점.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진짜요? 진짜로. 나 벌써 시작도 전에 이렇게 맞춰면 어떡하지? 나눠서 하자가 노벨상을 받은 이론이에요. 진짜로.
뭐 선생님 같아요. 햄! 대학원생 없나요? 대학원생 이거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가장 쉬운 거. 선생님 그럼 주식 부자예요. 선생님. 주식 부자를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요. 고수의 향기가 느껴져. 놀래서 줄을 삐뚤리고 참. 오늘 이것만 배워가면은 70%는 한 겁니다. 오, 70% 네네네. 한 거예요. 집중할게요. 자, 우리는 누구나 네. 지금 이 그어진 이 선이거나 이런 평면 어딘가에 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X축은 위험이고 Y축은 수익률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내 재산의 전부를 예금해뒀다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위험하진 않겠죠. 그래. 수익률은? 여기. 그렇죠. 이쪽에 있어요. 네. 그 은행에 넣으면 위험은 작고 수익률도 작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가 찍힐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모아온 내 재산, 소중한 재산 네. 어디를 찍고 싶습니까? 여기 최고점을 찍고 싶습니다. 여기 로또인데 전 재산 로또 해줄 자신 있어요. 안 되죠. 나는 쫄보인데 부자는 되고 싶어. 나는 안전하게 많이 벌고 싶어. 본인의 희망사항은 네. 그 위험은 감수하기 싫고 하기 싫고. 요 수익률만 얻고 싶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가능한가요? 자, 그런데 네. 여기에 찍다 보면은 약간 포모가 오는 때가 있어요. 포모 배웠어. Fear of missing out. 뒤처질까봐 어.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포모 굉장히 많이 느껴요. 코스피라고 불리는 주가 지수가 2,000에 있다 4,000 갔잖아요. 네. 2배가 올랐어요. 2배 올랐죠. 부동산 가격 봐요. 옛날에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됐어요. 그쵸. 그 말인즉슨 나는 안 사고 있는데 가격이 2배 됐으니까 우리가 뭐 80세, 90세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계속 이 물을 주면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이제 수익률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딘가를 찍어야 될 텐데 사람들 여기 찍다 보니까 포모가 와. 그래서 점점 수익률을 높이고 싶어요. 네. 근데 일로 가다 보면 위험이 늘잖아요. 그래서 몰빵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자네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수익률은 요렇게 올라가지만 위험은 그대로이고 싶어.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같은 위험일지라도 수익률을 더 높이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이 지점을 찾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놀랍게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배운 이론이 포트폴리오라는 이론이 나왔어요. 포트폴리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나 종목들을 섞으면 놀랍게도 같은 위험인데 수익률이 올라가더라.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내가 내 평생 자산 관리를 할 때 네. 위험에 얼마나 노출시켜야 되냐? 내가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은 그때그때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반대로 우리가 위험 자산 말고 안전 자산이라고 불리는 그 자산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갈 건지를 끊임없이 조절하는 게 건강 관리이자 재산 관리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보험 들어라는 거잖아요. 똑순인데? 내가 보험을 들고 음. 하고 싶은 투자를 조금씩 이렇게 펼쳐서 넣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거를 잘하면 됩니다. 이론은 되게 이론은 빠삭하시네요. 자네가 이론은 빠삭하구만. 실전만 하면 되겠어. 실전만. 멀지 않았어. 기다려. 주식 부자의 길. 제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는 실수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죠? 제가 어디 가면 항상 하는 뭔데요? 드리는 말씀인데 네. 아까 본인이 주식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소액으로 해요. 뭐 조금 했다가 말았어요. 뭐 그런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이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라 그러면은 내 전체 자산이 1억이라고 하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중에 한 5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이 정도 돈을 떼다가 요걸로 주식을 사요. 네. 그 나는 이걸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식을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아침에 출근하면은 부장님 보시기 전에 잽싸게 사고 팔고 직장인들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시간밖에 못 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0이나 300은 몇 %예요, 1억에? 5%. 이것만 갖고 굉장히 위험한 그 주식 같은 거를 막 반복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잘 생각해 보면 500만 원에서 예를 들면 수익률이 뭐 한 20% 굉장히 많이 벌었다. 그래봐야 100번 거잖아요. 근데 1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수익률이 1%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요 500, 300 갖고 열심히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내 전체 자산 1억의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오. 그건 잘 관심을 안 둬요. 아, 그리고 단지 내가 500 또는 300 주식 투자했다 이거에만 온 신경을 씁니다. 아. 연예인들이 특히 그래요. 연예인들이 단기간에 확 들어오잖아요. 아. 근데 자기가 바쁘니까 이 재산을 방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만 신경을 쏟지 말고 더 큰 돈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네.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음. 꾸준히 체크하다 보면은 10년, 20년 뒤에는 재산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기대된다. 처음에는 별 차이 안 날지라도 네. 이렇게 올라가요. 아, 이렇게 상승. 공리라는 게 있어요, 수익률에. 네. 그러니까 공이 여기는 이마하다가 이마하잖아요. 그쵸. 작을 때는 7%가 별게 아닌 것 같은데 클 때는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니,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근데 잘 생각해봐요.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 아우 나는 건강 챙길 시간이 없어.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 나는 런닝할 시간이 없어. 수영할 시간이 없어. 바빠. 그러면 나중에 이 건강에 문제 생기는 것 같아. 맞아. 오늘부터 더 집중도 있게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감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다 그러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부였고요. 오, 자, 지원 씨가 옆에 있는 어떤 음식점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 음식점 주식을 사고 싶어요. 별로 안 사고 싶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말을 그러니까 바꾸겠습니다. 한다면은? 지원 씨가 네. AI 기업에 사고 싶어요. 오. 갑자기 사고 싶어지잖아. 갑자기 사고 싶어졌어요. AI. AI 기업 주식을 기업 사고 주식. 싶어요. 네, 그 기업에 내가 돈을 넣고 싶은지 안 넣고 싶은지를 어떻게 아냐? 내가 그 기업에 돈을 넣었을 때 내 돈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면 빵집도 가장 빵을 많이 팔리는 집에 내가 돈을 넣고 싶잖아요. 그럼요. 치킨도 가장 잘 되는 집에 돈을 넣고 싶어요. 그쵸. 예를 들면은 100억을 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치면 네. 이 100억으로 돈을 얼마를 벌고 있냐를 보면 되는 거죠. 100억을 들고 있는 회사인데 10억을 벌어요. 네. 1년에. 네. 그럼 이 기업은 수익률 몇 퍼센트? 10%. 10%잖아요. 오, 똑같아요. 이게 10%예요. 은행 예금하고 똑같아요. 네. 내가 은행 예금에 100만 원을 넣으면 은행 예금이 2% 수익률이다. 그쵸. 아, 그럼 난 2%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음. 자, 그러면 은행 예금에 넣고 싶어요? 이 기업에 넣고 싶어요? 이 기업에 넣어야죠. 이 기업에 넣어야죠. 네. 자,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럼 AI 기업을 얼마에 사고 싶어요? 어려운 말로 시가총액이라 그러는데 아, 시총. AI 기업 전체 네. 가격을 얼마쯤에 사고 싶습니까? 글쎄요. 얼마쯤에 사야 되나요? 100억으로 10억 번 회사를 예를 들면 한 150억 주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입니까? 15년치예요. 비싸요? 좀 비싸네요. 비싸 깎아줄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말고 아, 너무 비싸지 너무 않아? 비싸. 11년치 110억이라고 할까요? 네. 이 정도. 11년치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기업의 가치예요. 가격. 가격. 이 기업의 가격. 그러면은 이제 모든 재무제표 이해할 준비가 끝났어요. 아, 네? 100억을 왜요? 100억을 갖고 있는 회사가 1년에 10억을 벌어요. 10% 수익률이 낮죠. 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은 ROE라고 해요. What? ROE. 왜 ROE예요? Return on Equity인데 그러니까 그 영어를 이해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돈으로 몇 퍼센트 수익률을 거뒀냐는 말이에요. 얻어내느냐? ROE는 높으면 좋겠어요? 낮으면 좋겠어요? 높으면 좋아요. 높으면 좋아요. 네. 거의 수능에 나오는 문제급의 난이도예요. 지금 100억을 넣었을 때 10억을 버니까 ROE가 10%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좋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년에 10억 버는 회사를 11년치 이익으로 샀어요.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PER이라고 해요. 헐. 들어보셨죠? 아니요. 근데 발음이 이렇게 좋아요. 들어본 줄 알았네. PER이 높은 기업을 사고 싶어요? 낮은 기업을 사고 싶어요? 높은 기업이요. 높은 기업? 아까 전에 150억이라 그러니까 싫어했잖아요. 너무 비싸다고. 그러네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평가가 되는 거예요. 고평가. 고평가. 또 반대로 자본 대비로도 이 가격을 얼마나 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1.1배죠. 네. 자본 100억을 있는 회사를 나는 110억에 샀단 말이에요. 1.1배를 주고 샀어요. 이거는 좀 어렵지만 PBR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많냐, 알파벳이? PBR.
우리가 흔히 주식 투자할 때 PER, ROE, PBR 요 세 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자, 이 삼각형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했어요. 기본적으로 주식의 가치 평가를 사실상 어느 정도 끝난 겁니다. 어떤 기업이 주식이 있잖아요. 12만 원이고 13만 원이고 그래요. 근데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죠? 이걸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업이 10억 번 회사야. 근데 지금 가격이 여기 있는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은 1000억이래요. 와우! 그러면은 이 PR이 몇 배입니까? 10억 번인데 1000억 됐으니까. 100. 네. 100이잖아요. 100이잖아요, 100. 그래. 그럼 지금 되게 비싼 회사예요? 아니면은 비싼 회사죠. 너무 비싸잖아. 네. 비싸다는 감이 생겼잖아요. 네. 이거면 됐어요. 이 감을 만들려고 이걸 배운 겁니다. 이해했어요. 완전 이해했어요? 완벽하게. 네.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네.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우리나라 국민 주식 네. 삼성전자의 이제 주요 재무 상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삼성전자. 자, 2024년 12월 기준으로 볼게요. 과거 데이터가 일단 있으니까. 자,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ROE가 9.03이라고 나왔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수익률. 그래요, 수익률이에요. 네. 삼성전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자본이라 그러죠. 자본? 이 자본을 가지고 수익률을 몇 퍼센트 냈어요? 9%. 9% 냈어요. 괜찮아요? 똑똑해진 기분이에요. 이 기업 장사 잘한 것 같아요? 잘했네. 이거 잘했잖아요. 그래 네. 돈을 뭐 9%면. 하지만 우리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건 알지만 싼 가격에 사고 싶잖아요. 네.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주가가 싼지 안 싼지는 아까 이제 뭘로 본다 그랬죠? PER. PER로 본다 그랬어요. 네. 지금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PER이 몇 배입니까? 10배. 10배예요. 싸요, 비싸요? 그거 어떻게 알죠? 그럼 물론 이것도 약간 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기업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삼성전자가 PER이 10이라면은 야,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다. 수익률이 꽤 아까 ROE가 높은 기업이었는데 PER 10배 정도면은 뭐 투자할 만 하구나. 이런 감이 올 수 있죠. 네. 감이 왔습니까? 왔어요. 이런 숫자를 보면은 그런 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 실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까지 봤으니까. 네. 선생님 관심 종목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로 배운 거를 한번 되짚어 볼 겁니다. 야, 네. 드디어 종목이 나왔어요. 벌써 재밌죠? 올랐을까 내렸을까? 재밌습니다. 메타. 자, 이게 메타의 굉장히 장기 차트입니다. 2012년에 보면은 뭐 한 50불밖에 안 했어요. 50불도 아니고 30불밖에 안 했어요. 30달러. 지금 얼마입니까? 왜 이렇게 높아요? 600달러. 2012년에 메타를 샀으면 지금 20배 벌었어요. 오, 와. 2000%입니다. 2000%. 굉장히 많은. 2012년 나 뭐 하고 있었지? 와, 14년 전. 그때. 근데 그때는 돈도 없으니까. 그쵸. 돈도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종목인지 몰라서일 뿐이지. 2012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메타에 투자할 수 있었다면은 20배가 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지금 메타 같은 기업이 또 20배, 뭐 30배 날 수 있는 기업이 있겠죠? 그게 어떤 걸지를 아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 돌아가 봅시다. 네. 자, 우리가 2012년, 201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시대를 정의할 정도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007년에 등장을 했죠. 2007년? 뭐죠? 힌트 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나와서 애플? 아이폰? 아이폰이 등장. 네. 스마트폰이 등장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린 게 요 2010년대에서 2020년대까지. 그래서 메타가 요때 몇 살이었어요? 16. 16. 지훈 씨보다 나이 많은 세대들은 요 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 안 했어요. 뭐였을까? 삐삐? 그러니까 삐삐가 메타는 스마트폰에 올라탄 기업입니까? 안 올라탄 기업입니까? 올라탔어요. 올라탔어요. 그래갖고 몇 배가 오른 겁니까? 쫙! 거의 10배 이상 와우, 올랐어요. 와우, 와우.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이 와서 세상을 바꿀 거라는 감이 있었으면 메타를 샀어야 됩니까? 안 샀어야 됩니까? 샀어야 됐죠. 샀어야죠. 포모.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은 앞으로 10년간
세상을 바꿀 만한 바람이 어디에 있냐. 이때 누가 보더라도 스마트폰이었어요. 물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헷갈려 했어요, 사람들이. 네. 놀랍게도 스마트폰의 시대가 올지 아니면 옛날처럼 그 투지폰이라고 하는 단순한 핸드폰의 시대가 계속될지 갑론을박했어요. 돌아보면은 그래서 어렵긴 한데, 하지만 스마트폰의 시대가 온다는 거 알면 당연히 메타를 샀어야죠. 자, 이게 2020년 3월까지의 주가입니다. 2020년 3월에 뭐가 옵니까? 뭐가 왔죠? 아, 코로나?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들이 주가가 완전히 와장창창. 이렇게 빠지는, 오, 이런 빠지는 모습이에요. 저때 사둘 걸.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했고 몇 년 갈지를 몰라 했어요. 네. 그럼 주가가 막 내려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야 돼요? 샀어야겠다. 이 기업이 가격이 싸지는 게 아닐까? PER이 얼마까지 내려간 거지? 메타가 버는 돈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내려간 게 아닐까? 이거를 계속 보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왜 못했을까요? 관심이 없었어요. 선생님,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고점이었다가 후두두두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막 볼 시간이 있을까요? 그게 다 빠진 다음에 본 거예요? 그 빠질 때 사람들이 다들 하나씩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이걸 내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아요? 하죠.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왜 빠지는지 알아야겠죠. 그거 생각할 때 다 빠지고 없겠네. 주식이 빠졌을 때 가격이 오르는 상품을 섞어 사라. 그럼 주식이 쫙 빠져요.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메꿔주니까. 그게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포트폴리오 이론인 거예요. 어머. 메꿔주는 거를 사면은 이게 빠졌을 때 이게 메꿔주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주식이 빠질 때는 보통 달러가 강해졌어요. 네. 그리고 달러 자산과 주식을 섞는 사람들이 많았고 주식이 빠지면 금의 가격이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금 상품과 섞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빠질 때 오를 자산을 섞는 것, 이게 진정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오.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롭게 볼 수 있고 막 빠질 때 생각하다가 다 빠지겠네 라는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또 사실은 이게 막 올라갔는데 또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또 유명했던 단어가 있어요. 아, 거리두기? 거리두기. 네. 아, 그래서 휴대폰 더 많이 썼다 이거예요? 맞아요. 이게 바람이죠, 바람. 어떤 사회에 큰 일이 생겼을 때, 야, 그러면 이익을 보는 게 누구야? 라는 거를 누가 더 빨리 생각할 수 있냐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2021년 10월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네. 왜 변경했을까요? 그때쯤 뭔가 새바람이 불었나? 새바람이 불었어요. 어? 새바람. 뭐야? 그 새바람이 뭡니까? 뭐요? 아주 유명한 단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아는 단어가 이때 등장합니다. 메타버스! 페이스북이 왜 이름을 메타로 바꿨겠습니까? 페이스북은 그때 새로운 바람이 이제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명까지 바꿨어요. 네. 얼마나 여기에 대한 기대가 컸으면. 그러게요. 근데 막상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빨랐구나. 너무 김칫국을 많이 마셨다. 너무 빨랐구나. 메타버스가 나중에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메타버스? 그때 이제 ABC 뉴스를 보면은 메타버스는 미래의 기술과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때 코로나 때니까 졸업식도 메타버스에서 하고 메타버스에서 만나고 이런 세계가 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랐죠. 그쵸. 아직은 낭만이 아직은- 있다, 사람들은. 아직은 빨랐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타버스에 굉장히 집중을 한 기업들은 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메타버스가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바람이 꼭 맞는 바람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틀린 바람일 수도 있죠. 그쵸, 그쵸. 그걸 판단을 잘해야겠다. 좀이라도 봐야 되나? 자, 하지만 네. 메타버스에 투자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내려간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인스타를 사용하면서 메타의 수익을 올려주죠. 네. 인스타를 보면 좀 광고 맨날 뜨잖아요. 맞아요. 그 일부분은 메타의 수익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진짜 광고 때문에 미쳐버려요. 절반이 광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그걸로 보면은, 네. 맨날 호갱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그 광고를 보면서 호갱당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야, 메타 돈 진짜 잘 벌겠구나. 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방법이 주식을 다르죠. 네. 그 주식을 사야겠다. 2022년에 뭐 하고 있었지? 2022년에 열심히 앨범 내고 활동하고 그랬겠네요. 돈 잘 벌고 있었댔네. 자, 그러면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가장 뜨거운 바람은 뭐죠? AI.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돼요. AI는 스마트폰처럼 세상을 바꿀 것인가? 메타버스처럼 아직은 너무 이른 건가 해서 내려갈 것인가? 세상을 바꿀 것 같아요. 세상을 바꿀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 생각들이 많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네네.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때같이 몰려가지고 다 막 사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와 나도 저 똑같아요. 야, 그때 살 걸! 라고 말할 때 할 걸!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도 있었나요? 있었죠. 제가 게임을 예전에 그렇게 좋아해서 게임 그래픽 카드 회사가 있었어요. 아주 잘하는 회사. 근데 그 회사를 살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한 무슨 회사예요?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네. 한 2020년쯤 돼서 제가 그때 주식 방송을 했었는데 주식 방송을 하는 분이 그 N 회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N 회사였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임 그래픽 카드 회사인데 그걸 사서 뭐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제 AI 붐이 오면은 이 회사가 뜬다는 거예요. 와 옆에서. 그때 그 얘기를 그냥 귓등으로 흘리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단 말이죠. 워낙에 층크단 회사니까 네. 그렇게 대단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되게 내가 게임 그래픽 파는 회사가 AI의 대가가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무조건 사야 돼. 저한테 그랬어요. 무조건 사야 돼. 제가 뭐라 그랬냐? 제가 이 기업 너무 잘 알아요. 게임 그래픽 카드 회사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AI 회사야. 그래픽 카드 회사예요. 무슨 경솔하셨네요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경솔했죠. 네. 다시 생각했어요. 아 대박이다. 선생님도 그랬다는 거를 또 들으니까 괜히 이렇게 또 마음이 미안스럽고. 자, 이렇게 우리가 실예를 보면서 네. 어떤 바람을 느끼고 가격이 내려가거나 올라갔을 때 그 기업이 비싸진 건지 싸게 된 건지 아까 제가 앞에 얘기 드렸던 PER, ROE 같은 거 보면서 언제 투자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젊은 나이에 나는 지금 너무 빨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내 재산을 관리할 적기다. 지금부터 관리해 나가면 10년, 20년 뒤가 다르다. 마치 건강처럼.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오늘부터 투자 지금부터 시작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었다. 본인의 명언에 감탄을 하고 가는 방향대로 하나, 둘,